홀라, 안녕하세요. 저는 국유스코 10기 페루에 다녀온 황지웅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포스터를 보고 국유스코를 알게 됐는데요. 원래 고등학교 시절에 국내 봉사를 하면서 대학을 가면 해외 봉사를 꼭 가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놀다 보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고등학교 때 제 모습과 대학교에서의 제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음을 깨달을 때쯤 학교에서 국유스코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그때 하필 또 그날이 국유스코 신청 마지막 날이어서 제가 고민할 겨를도 없이 신청을 하고 또 그날이 저와 국유스코의 첫 만남이었어요. 비행기로 한 이틀 밤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이틀 밤 동안 저는 비행기에서 푹 자고 페루 도착한 상태여서 첫날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고 뒤척였었죠. 그리고 나서 새벽 4시쯤 혼자 잠을 깨서 창 밖을 바라보는데 또 창 밖은 제가 보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 본 낯선 풍경들의 회색 하늘에 그냥 공장 연기가 올라오고 전부 다 낮은 건물들밖에 없고 그 건물들은 다 무너져 갈 것 같은 그런 건물들밖에 없어서 낯설기도 하면서도 그냥 씁쓸하고 뭔가 여기가 어딘가라는 생각도 드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에서 온 단기 언니가 잠을 깨고 같이 조깅을 첫날 나갔어요. 그리고 처음 페루 공기를 이제 체감할 때 냄새가 한국에서는 공기의 향, 냄새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전혀 맡아보지 못한 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오늘부터 이렇게 낯선 곳에서 또 새로운 하루하루를 이제 1년간 보내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스페인어 쓰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막상 준비해야지 하고 페루 갔지만 사실 그 전에 준비를 전혀 못하고 책만 사서 갔어요. 정말 책만 덜렁 사서 갔는데 다행히 기수 단원 언니가 있어서 한 2주 정도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주간 수업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책을 별로 안 봤죠. 왜냐면 한국에서 공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쳐있던 상태여서 거기서도 막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전혀 안 했었는데 제가 성격이 워낙 외향적이라서 제가 언어는 비록 모르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바디랭귀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비록 무슨 말을 정확히 하고 싶은지를 몰라도 제 행동을 보고 아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배운 딱 문장이 배고파요였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한날. 그래서 제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그럴 때는 땡고 암브레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땡고 암브레? 막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 그거를 배고프다는 말을 하루 하는 게 아니라 또 이틀, 3일 내내 계속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기가 그냥 태어났을 때 엄마 곁에서 언어를 배운 것처럼 센터 안에서 제가 비록 언어를 모르지만 그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인 것처럼 아기처럼 정말 쉽게 스트레스 받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웠던 것 같아요. 갈등 같은 건 사실 안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1년만 지내지 부딪힘 없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항상 지니고 있어서 불만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그냥 거기는 현지인들이랑 웃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방어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5월 25일이었어요. 친구 생일이어서 한국에 전화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외국 생활 안 힘드냐고 외롭진 않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당연히 외로운 부분도 있지만 뭐 어차피 다 외로운 거 그렇게 내색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1년간 부딪힘 없이 잘 지내다가 가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다고 그냥 그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진지하게 저한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1년간 같이 지낼 사람들이면 너가 마음을 열어서 같이 소통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게 네가 그 삶을 더 즐길 수 있고 더 너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니냐고 하는 거여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갈등 없이 부딪힘 없이 그냥 조용히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거라는 친구의 말이 좀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를 끝나고 딱 방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그 같이 갔던 친구 한 명이 저한테
한국이 안 그립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감성적인 대화를. 그래서 처음으로 그냥 그립지라고 몸이 건조하게 말했었어요. 그 친구가 너도 그립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나도 그립지 이러니까 그날 친구가 좀 부모님도 그립냐고 너도 이러길래 당연히 부모님이 그립다고 이렇게 하니까 당황해하면서 그 친구가 나는 너가 항상 웃고 다니고 즐겁게 웃어서 뭐 한국이 그리웠고 외로움을 느낄 줄 몰랐다고 마냥 즐거울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이 너무 서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 마음에서는 나는 이게 은근히 알아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제가 표현 안 했어도. 그래서 그러면서 그날 막 북받쳐 오르면서 그 친구랑 막 울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도 힘들고 나도 사람인데 그런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내가 정말 어떤 아이인지 알게 되면서 서로 진심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진심으로 뭔가 그 삶을 제가 즐기고 있더라고요. 힘든 것도 있어도. 그래서 그때 뭔가 마음이 흐르고 같이 흐르는 사람과 지낸다는 게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한다는 게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기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부장님이 저희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른 지역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세로데바스코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세로데바스코가 해발 고도 4,300m? 아마 그 이상인가? 그렇게 엄청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약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말씀하셨나? 그때 당시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갔다가 거기 가서 다 너무 힘들어한다고. 거기 가면 다 고산병도 걸리고 다 힘들어서 제대로 못 지내고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속으로는 뭔가 나는 가도 괜찮을 거야. 나는 가면 잘 지내고 올 수 있을 거야. 원래 운동신경이나 이런 게 좋아서 건강한 편이라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뭔가 보여주고 싶다 해야 되나? 나 스스로 느끼고 싶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간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운이 좋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과일 주스를 점심으로 먹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자연스럽게 갔는데 문을 닫자마자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진짜 완전 새까만 저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완전 새까만 거야 눈앞이. 그래서 당황을 해서 이렇게 어질어질 거리면서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상태가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바로 누웠거든요. 좀 자야겠다 싶었는데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혹시나 올라올까 봐 봉지를 짚고 자야겠다 싶어서 봉지를 짚는다고 상체를 일으키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올라온 거예요. 진짜 바로 너무 놀래고 현진 친구 너무 놀래가지고 다 바로 수습하고 다시 누웠어요. 좀 자야겠다. 그때가 자라가지고 내리자마자 이제 거기 현지에 있는 분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마중 나오셔가지고 추우니까 워낙 추워서 저한테 이제 담요를 딱 덮어주는데 그 덮어준과 동시에 제가 무릎을 꿇고 또다시 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사실 왜냐면 저는 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워낙 다 남들보다 건강하고 했기 때문에 설마 내가 가서 힘들까 생각했는데 가자마자 바로 무너진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가서 그날 산소를 맞고 그날 밤은 진짜 완전 기절을 해서 정말 잘 잤어요.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미 다 속은 다 비고 그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몸이 너무 좋아져서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거기 이제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돌 바위들이. 그래가지고 거길 가야겠다 싶은 거예요. 왔으니까 가보고 가야지 싶어서 이제 그분들한테 거기 가고 싶다고 해서 나중에 가자고 이제 그날 잠깐 나가서 몸이 괜찮아서 걸었는데 걷고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다시 머리가 너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싶었는데 이미 저랑 같이 갔던 태국 친구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 옆에 누워가지고 같이 둘 다 기절을 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제는 못 먹겠는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그냥 삶의 기운이 없어지고 그냥 가야겠다. 다시 수도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여기 와서 무슨 고생이냐 싶어서 이제 그때 갑자기 정말 제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해도 아무 말도 안 들리고 나는 가야만 해 라는 생각이 잡혀서 당장 가야만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니까 그 친구는 또 제가 걱정이 돼서 이러면 안 된다 먹어라 하고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좀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돌아가고 싶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내가 정말
내가 나를 믿지 말라는 말이 뭔가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크숍 갈 때 워크숍에서 저한테 스스로 믿지 말라, 자신을 믿지 말라는 말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내 자신을 믿지 않으면 내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자신 있게 하지라고 해서 그 말을 절대 공감을 못했어요. 뭔가 항상 한국에서 뭔가 일을 할 때 내가 준비를 하고 그 일에 내가 자신감을 찾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었는데 그 핀트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믿지 말라는 말은 정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다 보면은 어떤 위험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한국에서 힘듦 없이 어떤 도전도 다 해냈고 힘듦 없었기 때문에 세르데바스코가 아무리 높은 지역이고 보통 사람들이 갔을 때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었던 거였던 건데 막상 그때 가서 아 내가 정말 앞으로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자신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얼마나 나를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 있게 되는가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딱 3일간을 고산지대에 있었는데 그 3일 동안이 제 페루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기간이면서도 저에게는 가장 소중했던 기억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아니었나. 내가 만약에 그런 고통과 힘듦이 없었으면은 지금 한국에 와서 내 미래의 삶을 있어서 나 자신을 믿었을 때 오는 그 위험들을 어떻게 감당했을 것이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는 그런 기간이 딱 단 3일간의 기간이 가장 큰 교훈을 준 기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또 가장 행복한 기억 중 하나인 어린이 교실인데요. 어린이 교실은 제가 제일 처음 갔던 지역 이름이 사파야리라는 곳이었어요. 사막으로 된 곳이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도착했을 때 많이 놀랐어요. 뭔가 사막 위에 집이 있었고 벽만 이렇게 나무 기둥으로 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서여 있고 지붕만 되어 있고 뭐 천막으로 칸막이 쳐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슬프고 씁쓸하고 이런 데서 사람이 사는구나 아직도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창 그렇게 슬퍼하는 찰나에 이제 그 아기들 얼굴을 봤어요. 근데 정말 코 묻은 얼굴로 깨지지하게 있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날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신기한 사람처럼 한국 사람 처음 본 거니까 그 아이들은. 그래서 그 친구들 보는데 제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동료도 가르쳐주고 막 색종이 접기 놀이도 하고 했는데 제일 기억 남는 게 색종이 접기를 할 때인데 색종이를 주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색 있는 종이는 물론 있지만 뭐 색종이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만져보는 것만 너무 즐거워하고 신기하면서 막 하나 더 달라고 막 떼도 쓰고 막 그러면서 저희가 색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는데 이제 하나하나 완성할 때마다 자기들이 뭔가 했다거나 선생님이 똑같은 거 만들었다면서 자랑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한국에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색종이 접기가 남미에 있는 페루 친구들한테 그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하면서 그때 그 기억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보잘것없이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큰 행복이 줄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 행복을 내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제가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한날 대학교 광장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 제가 했던 활동 홍보하기 위해서 아카펠라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엄청 즐거워하면서 했었어요. 뭐 남이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정말 행복하다는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좀 신기했었어요. 왜냐면 사진을 봐도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 페루 도착했을 때는 그냥 약간의 미소? 사진 찍기 위한 미소만 짓고 있었는데 갈수록 사진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막 너무 해맑게 웃는 걸 떠나서 잇몸 다 보이게 웃고 막 볼살 장난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페루에서 당시에 나 행복하다란 말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 살면서 행복하다란 말을 별로 한 적이 많이 없었는데 항상 에스토이 필리스라고 친구들한테 말하면서 그게 아마 제가 제 감정에 충실하게 진솔되게 살 수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변했다고 저한테. 물론 밝은 딸이었지만
공항에서 도착했을 때 제 모습을 보고 비록 살이 쪘을지라도 마음에서 정말 행복했던 게 느껴졌는지 그게 얼굴에 올라왔는지 너무나도 좋아 보인다고 즐거워 보인다고 네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얼굴에서 참 행복함이 보여서 너무 좋다고 그냥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나에게 국립스쿨은 힐링이다.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상황들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힐링해 줄 수 있는 짧지만 큰 기억 조각인 것 같아요.